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정겨운 동네 가게들에 대한 추억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떠올려 보려 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가게들이 마치 숨쉬는 심장처럼 자리하고 있었죠. 그곳에서는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이 얽히고 설키며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따라갔던 골목어귀의 작은 슈퍼마켓,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들렀던 문방구, 할머니가 건네주시던 따뜻한 붕어빵 냄새 가득한 빵집, 그리고 늘 북적이던 동네 미용실과 이발소까지. 생각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풍경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우리 삶의 주류가 되어버렸지만, 그때 그 시절의 동네 가게들이 주던 아늑함과 편안함, 그리고 인간적인 교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 가게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였고,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창구였으며, 때로는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를 건네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잠시 시간을 멈추고 그 시절의 아련한 추억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어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채워주고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함께 그 시절의 정겨운 동네 가게 이야기들을 하나씩 천천히 꺼내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 들릴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곳은 아마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던 그곳은 우리 동네의 소박하지만 확실한 사랑방 같은 존재였죠.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나 아저씨는 동네 모든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각 집안의 대소사와 깊은 사정까지 꿰뚫고 계신 경우가 많았기에 마치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사탕에 눈독을 들이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가끔은 외상 장부의 이름을 달아주며 따뜻한 신뢰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내일 엄마랑 같이 와서 갚아라 하시던 그 말 속에는 꾸짖음이나 채촉보다 아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이해가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늦은 밤 창거리가 떨어져 당황스러웠을 때 가장 먼저 발길이 자연스럽게 향하던 곳이 바로 그 구멍가게였습니다. 겨울철이면 가게 한편에 놓인 따뜻한 난로,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동네 소식을 주고받으며 온기를 나누던 모습도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낡은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인기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던 풍경 또한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상점을 넘어 이웃과 정을 나누고 삶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던 특별한 커뮤니티 공간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어린 제가 심부름으로 콩나물이나 두부를 사러 가면 1,000원짜리 한 장에도 거스름 돈을 꼼꼼히 세워주며 자연스럽게 정직함과 계산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실수로 유리병을 깨뜨리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시던 그 너그러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의 가게들은 마치 하나의 작은 공동체 같았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보듬어주며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오가는 곳이었죠. 요즘의 편리하고 깔끔한 편의점과는 또 다른 인간미 넘치는 소박한 매력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쥔 작은 용돈으로 무엇을 살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쫀득이, 아폴로, 팥두렁, 쫄쫄이, 불량식품이라고 불리던 여러가지 추억의 과자들, 그리고 달콤한 솜사탕이나 팝콘까지. 작은 가게 안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보물창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335 친구들과 모여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거나 숙제를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했던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이 사라졌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그곳의 냄새, 특유의 소리,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말이죠. 어서와요 하고 밝게 웃으시며 건네던 주인 아주머니의 인사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도는 듯합니다. 이 모든 기억들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향수를 선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창시절의 낭만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 바로 문방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또 다른 작은 세상이자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될 때면 공책, 연필, 지우개, 색연필 같은 학용품을 사기 위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시험 기간에는 참고서와 문제집 그리고 밤샘 공부를 위한 간식을 구하러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과 후에는 문방구 앞에 놓인 오락기에 동전을 넣으려는 아이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죠.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친구들과 번갈아 가며 게임에 열중하던 그 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즐겁고 순수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뽑기 기계 앞에서 무엇이 나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레버를 조심스럽게 돌리던 순간 혹은 100원짜리 칼라 뽑기로 예쁜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기대하던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고가의 학용품이나 미술 도구를 살 때는 주인 아저씨에게 살짝 깎아달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조르기도 했죠. 그러면 아저씨는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며 아주 조금이지만 정감 있게 깎아주시곤 했습니다. 문방구는 단순히 학용품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꿈과 상상력이 자유롭게 자라나던 곳이었고 친구들과의 소중한 우정을 키우던 아지트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문방구에서 처음으로 접한 만화책 한 권으로 톡서의 즐거움에 눈을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제가 만화책에 푹 빠져있는 걸 보고는 슬며시 제 나이에 맞는 다른 종류의 책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제가 톡서의 재미를 알고 지식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해준 첫 번째 스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들의 모든 학교 생활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와 자랑하러 가거나 친구와 다툰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언제나 겉으로는 무뚝뚝한 듯 했지만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조용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그 시절의 문방구는 작은 문화 공간이자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상담실이기도 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신기한 장난감들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던 모습, 예쁜 편지지를 고르며 친구에게 어떤 진심 어린 말을 적을지 행복하게 고민하던 모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제는 대형 문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동네 문방구를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문방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반짝이는 별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낡은 나무 책상, 쌓여있는 만화책 냄새, 그리고 친구들과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가 잊혀지지 않는 향수로 다가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은은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자극하던 동네 빵집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갓 구운 빵의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는 마치 마법처럼 언제나 우리의 발길을 저절로 멈추게 했죠. 유리가 깨끗하게 닦인 쇼케이스 안에는 소보로빵, 단팥빵, 크림빵, 슈크림빵, 그리고 거대한 맘모스빵 같은 익숙하고 정겨운 빵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나 가족의 특별한 기념일에는 온 가족이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빵집에 들러 예쁜 케이크를 고르던 행복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빵집 주인 아저씨는 늘 하얀 채빵사 모자를 쓰고 밀가루를 묻힌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와 인자한 얼굴로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빵을 사러 온 어린 아이들에게 덤으로 갓 구운 따뜻한 빵 조각이나 달콤한 과자 한두 개를 쥐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인심과 후한 마음에 저절로 마음까지 훈훈해졌죠.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퇴근길에 빵집에 들러 사오시던 달콤한 슈크림빵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듯한 달콤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빵집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고 일상의 달콤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던 곳이었죠. 가게 한편에는 작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던 모습도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아이들은 갓 구운 따끈한 빵을 들고 나오며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고 어른들은 빵집에서 풍기는 달콤한 냄새 속에서 잠시나마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 시절의 빵집은 우리의 삶의 달콤한 위로와 작은 기쁨을 건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빵집 앞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멈춰지곤 했습니다. 빵 굽는 냄새는 단순히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라 행복을 부르고 추억을 소환하는 마법 같은 향기였습니다. 이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도시를 점령했지만 그때 그 작은 동네 빵집에서 느꼈던 따뜻한 정과 주인장의 손맛 그리고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달콤하고 소중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주인 아저씨가 빵을 구우며 흥얼거리던 정겨운 콧노래 소리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조각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동네에는 정말 많은 정겹고 소중한 가게들이 구석구석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이발소, 최신 유행에 민감한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미용실, 낡은 카메라와 필름을 팔며 동네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주던 사진관, 닳고 다른 신발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던 구두방, 그리고 철물점 아저씨가 뚝딱뚝딱 신기하게도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쳐주던 철물점까지. 그 가게들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을 채워주던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발소에서는 동네 아저씨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식 이야기 등을 나누며 정겹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어린 제가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가 머리를 깎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서툰 가위질의 울상이 되기도 했지만 이발사 아저씨는 늘 인자한 미소로 저를 달래주며 멋진 머리 모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용실에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머리 모양 정보부터 자식 자랑, 남편 흉보기, 이웃집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머리 손질 공간이 아니라 여성들의 진정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구두방 아저씨는 닳고 다른 낡은 구두에 숙련된 손길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낡은 구두를 맡기고 며칠 뒤 찾아가면 말끔하게 변신한 구두를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마치 마법사가 마법을 부린 듯했죠. 망가진 물건을 고쳐주던 철물점 아저씨는 동네의 만능 해결사이자 맥가이버였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의 손에만 가면 거짓말처럼 고쳐지곤 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직업인이 아니라 동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이자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정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분들이죠. 그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해결해주며 동네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작은 동네 가게들을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가게들은 우리 삶의 작은 영웅들이었습니다.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던 소중한 공동체의 공간이었죠. 어쩌면 그곳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동네를 형성했던 핵심적인 요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오래된 동네 가게들의 정겹고 따뜻한 추억들 어떠셨나요? 그곳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서 인간적인 따뜻한 정과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물건의 교환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공간이었죠. 지금은 대형화와 자동화, 그리고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때 그 시절의 동네 가게들이 주던 아날로그적 감성과 인간적인 교감, 그리고 이웃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이웃 간의 소통, 나눔, 배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던 그 정겨운 풍경들과 따뜻한 관계들을 기억하며 가끔은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느리게 걷는 삶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가게들이 전해주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과 이웃과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떠난 추억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위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또 다른 추억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한 나날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의 따뜻한 추억들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